당신이 궁금한 학과별 진로 정보. 안녕하세요. 캠퍼스 매거진 김경란입니다.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학과를 졸업한 후에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또 어느 분야에 취업을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을 텐데요. 캠퍼스 매거진에서는 여러분이 학과 졸업 후 진출할 수 있는 직업과 분야에 대해 소개하고 취업을 위해 대학 생활을 어떻게 계획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교수님과 멘토들의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려 합니다. 이번 편은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배우는 심리학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코너 시작해 볼까요? Now, 심리학과는 지금. 교수님, 심리학과의 교과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심리학은 기초 분야와 응용 분야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기초 분야에서는 사람이 어떻게 감각적으로 지각을 하고 또 어떤 식으로 발달하고 그다음에 또 성격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학습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을 아주 세부적으로 다루는 그런 분야라고 한다면은 응용 분야는 기초 분야에서 우리가 알게 된 경험적인 지식이나 이론들을 실제 학교나 상담소나 또는 병원이나 산업체나 기업체나 이렇게 그거를 활용하고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최근 학과 교과 과정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국제화 시대가 훨씬 더 점점 더 국제화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사실 많은 수업들이 영어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외국에서 많은 석학분들을 초청을 해서 그분들의 특별한 특강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도 듣고 또 그 이외에도 최근에 해외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프로젝트들도 심리학 수업에서 저희가 같이 그 자료를 또 활용을 하고 그래서 국제화 시대에 걸맞게 앞으로 정말 실력 있는 그런 심리학 전공자들을 배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첫 번째 그림이고 두 번째는 현장에 나아가서 실제 어떤 인턴십 같은 그런 제도를 활용해서 다양한 병원이라든지 또는 학교 또는 산업체 또는 기업체 이런 데 나아가서 실질적인 심리 그 원리 같은 것들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배우고 또 그걸 바탕으로 향후에 실질적인 지식을 가진 그런 그 심리학 전공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부분이 있겠고 또 최근에는 이제 뇌에 관해서 관심이 점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왜 저렇게 생각을 하고 저렇게 행동을 하는가 특히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았던 그런 많은 것들이 뇌의 어떤 부분에서 그런 기제가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도 정밀하게 분석하고 또 그걸 우리가 알을 통해서 앞으로 그런 어떤 행동들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데에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쪽 방향으로도 많은 연구와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졸업한 후에 진로 방향과 취업 전망은 어떻게 되나요? 전통적으로 심리학 전공자들이 진출하는 분야라고 한다면 다양한 학계라든지 또는 연구소라든지 또 다양한 기업체라든지 어떤 광고회사를 예를 든다고 한다면 당연히 사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좋은 광고를 찍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또 소비자들이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좋은 그런 그 제안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할 거고 기본적으로 부정 문제를 다루는 그런 병원이나 상담소에서 사람들의 생활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 사람들의 진로 문제를 도와주고 이런 분야에서도 전통적으로 심리학자들이 많이 활동을 해왔습니다. 최근에 뇌과학의 발달 추세에 따라서 다양한 그런 그 연구소에서도 특히 이 뇌의 어떤 작용, 뇌에서 어떤 분야가 문제가 됐을 때 사람들이 특정한 이상 행동을 보이는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심리학 졸업자, 전공자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고 앞으로 또 활성화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심리학과를 졸업한 후 다양한 진출 분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이 중에서도 최근 현대인의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오면서 보다 세분화된 분야가 바로 상담 분야라고 합니다. 상담 분야는 크게 정신장애자나 부적응자 등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 등에서 상담을 하는 임상심리사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각 지자체나 복지센터에서 행동을 변화시키거나 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활동하는 상담 전문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특히 최근 아동이나 청소년, 노인, 군대, 다문화 가정 등 상담 전문가의 영역이 점점 더 세분화되어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대해 상담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멘토를 만나 어떤 과정을 통해 직업을 찾게 됐으며 어떻게 준비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선배님, 지금 만나러 갑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앞에 있는 게 인터넷 중독 테스트 하는 건데요. 지금 멘토님 만나기 전에 직접 테스트지 작성하고 거기에 대한 상담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는 평소에 인터넷 좀 많이 하세요? 저는 인터넷을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중독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이게 문제를 보니까 네. 좀 해당 사항이 좀 많이 있어요? 네, 많이 좀 꽤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인터넷 중독 상담 전문가 최요한입니다. 반갑습니다. 인터넷 중독 상담 전문가 최요한 멘토. 네, 반갑습니다. 인터넷 중독 상담사가요.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인터넷 중독 상담 전문가는 인터넷 중독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요. 전수조사를 통해서 인터넷 중독 청소년들을 이제 발굴을 해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청소년들 발굴을 해내서 상담과 치료를 지원하고 그 중에서 좀 어렵거나 많이 좀 고위험군인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집중 치료를 지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 중독과 함께 어떤 공존 질환이 같이 있으면 병원으로 치료해서 연계를 해주기도 해요. 지금 상담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업무를 하실 때 이제 어떤 공부가 제일 도움이 되셨나요? 처음에 상담을 하고 싶어서 저도 심리학과에 진학을 한 거예요. 상담 쪽에 대한 과목은 생각보다 많이 없고 뭐 발달 심리학이나 사회 심리학이나 아니면 뭐 심리 검사라든가 이런 과목들을 많이 배우게 되죠. 1학년, 2학년 때 좀 고민도 많이 하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좀 배우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인간에 대한 이해인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인간이라는 게 어떤 방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떻게 사물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가운데서 문제가 생긴 것들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부에서 배우는 것들이 어떤 기초가 되는 거고 결국 상담을 하려면 석사를 해야 돼요. 석사를 해야 되고 석사 쪽에서 좀 더 세분화된 상담 심리학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학부에서 그런 기초 심리학들을 제대로 배우는 것이 나중에 석사 가서도 되게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지금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예, 열심히 배우시는 게 좋아요. 예. 네. 저도 상담 전문가 지금 되고 싶은데 혹시 학과 공부 말고 뭐 다른 활동이나 학교 활동 외에 뭐 추천하시는 공부 같은 거 있을까요? 학교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것들로는 뭐 사이코 드라마나 아니면 집단 상담이나 이런 거 해볼 수 있는 동아리들이 저는 있었어요. 저희 학교에서도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있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보면 일단은 좀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일단 그런 임상 장면을 겪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하나가 도움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했었던 거는 북쉐어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그 모임에서 동아리 모임에서 심리학 관련된 거나 상담 관련된 책들을 같이 읽고 한 명 한 명씩 돌아가면서 발제를 하는 거예요. 발제를 해서 각 지역마다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가 있어요. 상담복지센터에 가보면 그런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자원봉사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들이 1년에 한 2번 정도씩 열려요. 1번, 2번 정도씩. 그래서 그 교육을 수료하면은 전화 상담이나 아니면 사이버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되게 요새는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도 많고 이제 심리학 가면 교직이수 이런 것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활동들이 나중에 상담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까요? 네, 여러 가지로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일단 교직이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위센터라고 해서 위센터나 위스쿨 뭐 위클래스라고 해서 학교 내에 들어가서 상담하는 것들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직 이수를 하고 어떤 학교의
그런 상담 교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 있다면 아무래도 나중에 취업하는 데 있어서나 들어가서 상담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유리하겠죠. 네, 오늘 좋은 얘기 너무 많이 해주셔서 지금 되게 막 도움도 되고 감사하고요. 저희 지금 학교에 인터넷 중독 상담 전문가 꿈꾸는 후배들이 많이 있는데 멘토님께서 그런 후배들한테 조언해 주신다면 어떤 것들을 해주실 수 있나요? 일단 인터넷 중독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특화된 곳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예,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유례가 없기 때문에 인터넷 중독 관련해서 이렇게 광기불망이 깔려 있고, 그래서 인터넷 중독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는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인터넷 중독 상담 전문가를 꿈꾼다면 그 앞으로의 방향이나 어떤 그런 진로나 전망은 꽤 괜찮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좀 좋은 시간 됐어요? 네, 되게 궁금한 게 많았는데 엄청 이렇게 가까이서 친근하게 다 설명도 너무 자세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전 몰랐던 게 진짜 많았는데 진짜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제 대학 생활에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참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재미에 빠진 당신! 컴퓨터 앞에서 하루를 다 보내는 당신! 그런 당신을 위해 우리가 간다! 심리학과 심리상담사 화이팅! 우리가 보통 대학을 졸업하면 일반 기업들을 취업처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어떤 회사를 지원하면 좋을지 고민을 해봤을 텐데요. 그렇다면 혹시 기업에서 내 전공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직무는 어떤 것이 있을지 생각해 보셨나요? 캠퍼스 매거진에서 살짝 그 팁을 알려드릴게요. 최근에 많은 기업이 인재 경영을 중심으로 하는 경영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사나 조직 직원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보다 확실한 인재 경영을 위해 산업 심리나 조직 심리 등 인간관계에 대해 공부한 심리학 전공자를 선호하게 됐다고 하니 취업 지원 시 꼭 참고하세요. 자, 그럼 이번에는 세부 전공을 살려 전문직으로 진출하고 싶은 전공자들을 위해 새로운 분야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국가기관이나 기업에서 다양한 사회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죄 심리나 군사 심리, 인공지능 개발 등 심리학 전공자의 채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범죄 현장에서 증거를 남기지 않는 지능범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프로파일러, 거짓말 탐지 검사관, 양형 조사관 등의 활약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두 주인공을 직접 만나 이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에 근무하는 프로파일러 백순경입니다. 프로파일러 백승경 멘토, 그리고 거짓말 탐지 검사관 홍영기 멘토. 예를 들어 살인이나 강도, 강간 같은 그런 강력 사건들이 발생하면 그 범죄를 누가 저질렀는지를 파악하는 게 프로파일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지문이나 족적이나 혈흔, 그런 증거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행동, 범인이 어떤 식으로 피해자랑 조우를 했고 어떻게 공격을 했고 그리고 어떻게 도망쳐 나갔는지,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들까지도 전부 수집을 해서 데이터화해 놓습니다. 거짓말 탐지 검사 업무는요, 그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CCTV나 지문이나 유전자 같은 것들이 발견되지 않았을 때 그 피해자의 진술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최대한 빨리 용의자를 압축하고 그 압축된 용의자를 조금 더 이제 수사하거나 이 강도 높은 어떤 조사를 통해서 사건을 최대한 빨리 해결하게 만드는 게 거짓말 탐지 검사 업무입니다. 우연히 과사에 범죄심리사라는 자격제도가 생겼다는 걸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미국에서 유학하고 오신 교수님들 몇 분이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되나 한번 해보자 해서 실험적인 차원에서 35명만 모아서 그 교육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냉큼 지원했죠. 처음에는 범죄심리, 사이코패스에 대한 그런 연구를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실제로 이제 그 뇌파를 이용한 거짓말 탐지 연구에 이제 참여하게 되면서
그때 이제 처음 이제 발을 담궈 놓게 되었고, 그리고 나중에 하다 보니까 아, 이 업무가 평생에도 재밌겠구나라는 생각에 저희가 심리검사라는 도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심리검사도 필수고요. 범죄자의 행동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신분석, 뭐 행동심리, 뭐 행동학 이런 수업들이 많았고, 생리심리라든가 어떤 작용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지, 범죄도 인간의 행동이거든요. 사회문화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그 행동의 그 진화를 보는 것도 범죄가 어떤 식으로 진화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뭐 여타 교양 과목이라든가 이런 걸로는 범죄다 보니까 법을 알아야죠. 그래서 형법이라든가 형사소송법, 우리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범인을 검거하는지 그런 것들 따로 공부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대하면서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담이나 임상심리학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생체적인 반응들을 측정하고 그걸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생리심리와 같은 그런 영역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인상심리, 상담심리, 생리심리가 상당히 이 업무를 하는데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분야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멋있는 분야는 아니에요. 그리고 영화는 60분 안에 끝나잖아요. 저희는 60분 안에 안 끝나요. 내가 진짜 내가 공부한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떤 이해력, 그리고 누구보다도 저 사람을 내가 잘 파악할 수 있고 저 사람의 행동을 잘 분석할 수 있고, 그리고 가장 강한 열망은 그놈 잡고 싶어. 그 사람. 지금부터 차근히 심리학 공부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심리학 관련된 공부들을 차근차근 해 나가시면 충분히 여기 오셔가지고도 그 업무도 잘 수행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당신이 궁금한 학과별 진로 정보 캠퍼스 매거진. 멘토들이 걸어온 길을 통해 진로 고민의 해결 방법과 다양한 진출 분야를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심리학은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여러 학문을 통합하고 연결하는 허브 사이언스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할 일도 정말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의 전공을 통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취업의 문을 두드린다면 여러분도 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And forth, slipping through, use my secret ninja moves, got to keep from getting close.